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도 거울이 있다, 미로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마 부위에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울이 사람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거울의 기능이 정지되기도 한답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머릿속에 거울이 있다, 미로 뉴런이라고 하는 이론은 이태리 과학자들이 알아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낸 연구 집단을 미국에서 초청 이민을 해갑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머릿속 그 전두엽 앞쪽에 특정 감각이나 운동세포가 거울처럼 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이 언어, 감정 또는 시기, 질투, 정보 처리를 한다는데, 특이한 점은 공감의사라든지 또는 의사소통 또는 사회적 학습 등의 그 기술 개발에 관여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뇌신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한 예를 든다면, 어쩐 일인지 현대사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서울법대 그 교수였던 분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미워하는 집단은 거울 뉴런의 발달이 미숙해져서 다시 말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시기를 극도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그 정치 지도자들은 스스로 그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뭐 음식에 독약을 타지 않았나, 어디 가면 저격을 하지 않을까, 극히 소심해지며 가까운 몇 사람만 믿고 나머지는 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대사에서 이런 인물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그 소련의 푸틴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상당히 그 전쟁놀이를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그 전쟁 그 워게임 이론에서 제일 어려운 시뮬레이션 부분에 특히 자기의 모자람을 거꾸로 우월감으로 착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만용을 즐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 같은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얼마 전에 북쪽의 무인기가 5대가 서울 상공을 배회한 사건이 있는데, 30여 년간 군대 생활도 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으리버리하게 취한 태도 같은 것은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쪽은 놀랍게도 대학에서 컴퓨터 해킹을 가리키고 해커가 되도록 아마 상당히 심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미국의 FBI에서 잘 알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미국에서 신형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특이한 무기를 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보안망을 뚫고 접근하는 무리가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상당히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번 비행기뿐만이 아니고 디도스 사건이라는 거 아마 잘 알 겁니다. 꼰트동 북의 행위다. 은행의 해킹 손해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다 그런 해킹들이 그쪽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신분 상승의 어떤 길잡이가 뒤에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 무인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서 전산망을 혼란시키는 어떤 폭탄을 투하하고 달아났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아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대책 회의를 하는 그 장면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강력한 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하면 전쟁이 유발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답답할 일이죠. 본래 전쟁은 상당히 그 기습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그 비참한 경우를 가져다 주는데 한 예로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히틀러의 망상으로 유럽은 전운에 감싸였고 연합군이 상당한 고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동양 쪽에서는 일본군이 미국의 하와이 해군을 전격 기습함으로써 미국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두 곳 전투에서 상당히 그 거론되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하고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두 분은 다 미국의 육군사관 학교를 나온 아주 훌륭한 그런 군 장성으로서 훌륭한을 드러낸 그런 분인데 본래 그 메가더 장군은 미 육사를 1등으로 졸업한 수재였으며 지휘관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미국이 상당히 군비 면에서도 전술 무기 면에서도 우수한데 그 일본군에 밀려서 상당히 고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하면은 문화인류학자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가 국화와 칼이라는 연구물이 나와서 유명해집니다. 내용은 대략 이제 그 전투에서 일개 중대가 전투를 한다면 일개 중대는 한 230명 되는데 본래 한 50여 명만 전사를 한다든지 하면 항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50여 명이 아니라 한 100명이 남아도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하게도 봤고 참 어렵게 전투를 했다라고 봅니다. 또한 아이젠하워는 본래
메가더 장군 밑에서 필리핀에서 소령으로 근무했는데 그렇게 어떤 두각을 나타낸 그런 분이 아니었고 평범한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럽 전선으로 이동하고 혁혁한 전공으로 이제 장군이 되어 가지고 노르만디 작전에서 실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독일이 그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은 전쟁 후에 하버드 대학 총장도 하시고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가더의 경우는 제2차 대전 이후에 군인으로 남아있다가 한국동란 때 유엔군 사령관으로 활약하다가 트루만 대통령과 갈등으로 결국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저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들의 머릿속 거울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미로 뉴런, 거울 뉴런은 제 기능을 해내는 사람들은 남을 상당히 존중하고 사리 판단에 예리하고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한 바에 의하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놀랄 일은 무당을 좋아하고 술 취하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현대는 대학의 학문으로 많은 것들이 연구되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레포 형성, 이 레포는 프랑스 말인데 어떤 친근 관계라고 할까요? 믿음 관계, 이런 비교적 거울 뉴런이 제기능을 하고 어떤 그 활발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에서 특히 일본의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어떤 비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의 남긴 말이 상당히 머리를 짓누릅니다. 인간은 삶에서 불행해도 위험과 품위를 잃지 않고 견디어내는 사람들, 즉 예를 들면 애국자 같은 분들이 상당히 건강한 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이 거울류론의 기능이 제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눈여겨보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